안녕하세요. 모두 편안한 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업로드가 좀 늦어졌는데, 이때쯤 영상 올라와야 되는데 왜 안 올라오지? 하고 기다리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또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22번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전자책이 있어서 오늘은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이 책입니다. 제목은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이고, 데릭 시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데릭 시버스라는 이름이 저는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저자 소개를 해드리자면, 1998년에 세계 최초의 인디 음악 전문 온라인 스토어인 CD 베이비를 만들어서 15만 명의 음악가를 모았고, 뮤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회사를 2,200만 달러, 약 270억에 매각한 후에 수익금 전액을 음악 교육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하고요. 보니까 1990년에 버클리 음대 기타리스트로 입학을 한 다음에 기타뿐만 아니라 보컬, 작곡, 피아노 작사, 음악 믹싱 및 프로듀싱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테드 강연자로도 나섰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팀 페리스라는 저자가 쓴 타이탄의 도구들의 창의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될 만큼 이 사람만의 어떤 생각법, 창의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 진정성 있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나가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주목하는 이제 추세인가 봐요.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저자였는데 제목이 사실 되게 노골적이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근데 정말 제 속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제목이 노골적이다 보니까 막상 뭐 이 책 폈는데 내가 막 푸념하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회의감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전자책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원제가 훨씬 더 이 저자가 이 책 통틀어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더 잘 담는 것 같아요. 원래 영어 제목은 Hell Yeah or No, What's Worth Doing 인데요. 그냥 예가 아니라 Hell Yeah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거. 누가 나한테 너 이거 할래?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래, 괜찮겠다, 좋은 거 같아. 이게 아니라, 완전 죽음이다. 완전 그거, 나 하고 싶어. 이렇게 내가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라면은, 거절을 해라. 그리고 그게 이제 뒤에 아까 부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무엇이 진짜 내가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나에게 가치 있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일을 떻게 골라낼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라는 얘기로 저는 다가왔었어요.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좋은 거 말고 진짜 hell yeah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는 방법을 저도 터득을 하고 싶어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요점이 뭔지를 좀 계속 따라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전자책을 읽으면서 특히 좋았던 구절들을 하이라이트 밑줄을 그어놓은 게 있어서 그 메모들을 좀 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11페이지에 밑줄 걷던 문장이 있어서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단지 돈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 했던 일들을 전부 그만둔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인생에 전적으로 만족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는가?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만 했던 일들은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그냥 정말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의 상태로 좀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또 제가 달라지니까? 저라는 사람이 이제, 삶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무엇이 진짜 내 삶의 행복인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견해도 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미술 비평이나 전시 기획이나 출판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 좀 세상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고 또 돈을 버는 수단, 네, 이런 의미가 더 주된 것이 되어가려고 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한 게 짧게 보면 5년이 꽉 채워졌고 길게 보면 7, 8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슬럼프일 수도 있고 매너리즘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면은 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그렇게 제가 느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이런 일들을 다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남느냐는 질문이 저는 좀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하는 일과 저를 동일시했어요. 그리고 이 워낙 일에 몰두를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다 걷어치우고 났을 때 내 삶에 뭐가 남지라고 했을 때 좀 벙찌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나에게 뭐가 남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 쓰기든 뭐든 좀 다양한 진로 쪽으로 모색을 뭐 제2의 커리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좀 두려움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그만둔다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다니.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나잖아요. 홍예지는 홍예지로 남아있는데 이 질문에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아직 인생의 만족을 전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인생의 전적으로 만족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또 봉진 거예요. 죽음밖에 남은 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계속해서 인생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건지 그런 질문처럼 느껴졌고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1월에 보내왔던 시간들을 좀 대변하는 문장 같아요. 제가 작년에 가을쯤에 좀 크게 아팠어요. 그래서 2달 가까이 매일 항생제를 먹고, 근데 그 항생제를 먹어도 낫지를 않고 좀 간단한 작은 수술도 받고 하면서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좀 자각이 좀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시 제가 되게 커리어적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책 쓰기라던가 나에게 들어왔던 굉장히 좋은 기회, 커리어적 제안들을 정말 망설이다가 정리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일들이 아닌 것 같다. 스스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동력을 얻으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새로운 배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잠깐 휴식을 취한 이에 저는 지금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추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언어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면서 좀 복잡해졌고 또 요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유와 이동이라는 키워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머무는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제 생각을 요새 마침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장도 있더라고요. 이 책의 14페이지에 나는 여러 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지금 한 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 얘기도 이제 장소 감각? 내가 어느 장소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예민한 감각이 나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또 많이 결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나온 맥락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크게 보면은 이제 로컬이냐,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일을 하느냐, 이 선택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저자가.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성남 신흥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있는 이 집이 있는 이 근처 동네가 있잖아요.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집중해서 내가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살고는 있지만, 내가 성남에서 꼭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자각을 하기보다는, 여기는 그냥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이고, 잠만 자는 곳이고, 나의 어떤 활동 범위는 뭐 서울, 아니면 부산, 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도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인지 아니면은 전 인류 차원의 범인류적인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이제 그런 세계 공동체 이런 자각이 내가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다양한 장소, 뭐 미국, 뭐 싱가포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해보기도 했고, 그 각 장소에 있을 때마다 그 장소의 특색을 꼭 살려서 일을 했다기보다 어떤 때는 정말 잠만 자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 범위를 삼고, 아니면은 정말 그 지역에서만 일을 해서 원래 뭐 고향 친구들이 너 살아있니 죽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사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에만 좀 몰입을 해서 생활했던 경험도 있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저자는 결국 결론을 내린 게, 나는 로컬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있는 위치 그 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마다 그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2018년에 하얀정원이라는 이제 그 예술연구소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 영상들에서 처음에 그 정말로 로컬 북카페 같이 시작을 했어요. 독립서점이자 아지트처럼 시작을 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서점이 원래 서울대 입구역 쪽에 있었거든요. 관악구에 봉천동 해운동 쪽에. 그 지역 주민들도 좀 예술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좀 낮추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뭔가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그 동네 사람이 원래 아니었다는 거고, 그냥 우연히 사실 그 지역에 서점을 차리게 된 거고, 그래봤자 그 지역과의 연관성이라고 해봤자 왜 하필 관악구냐, 왜 하필 서울대 입구역이냐고 하면, 저는 제 학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처음 자리를 잡은 것이 그 근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이유로 그곳에서 창업을 한 거지만, 어쨌든 한번 이 장소를 선택한 이상 나는 이 장소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아내야겠다. 나의 어떤 쓸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몰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관악구 서점이라고 붙는 게 타이틀이, 또 관악구 아티스트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한편으로는 뭔가 좋으면서도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깝게,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관악구민이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없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예술 분야는 예를 들어 당시에는 관악구의 어떤 문화자원으로는 좀 부족한데, 나는 뭐 더 다른 더 예술이 발달되어 있는 다른 지역구나, 아니면 다른 뭐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난 더 범위를 넓혀서 일하고 싶은데, 이런 모순된 감정을 품고서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좀 일을 했었어요, 초기에. 이런 경험을 하다가 저도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로컬리티라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저자처럼 동시에 여러 나라에 또 여러 장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거시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막 여러 나라를 막 돌아다닌 적은 없지만, 저는 책이나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그 문화적 흐름 같은 거를 되게 예민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뭐 대표적인 고전적인 어떤 문학들부터 해서 최신의 문학 경향이라든가 예술 경향이라든가 뭐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보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오히려 프랑스가 내 영혼의 고향 같다라고 느낄 때도 되게 많았고 아니면 뭐 어떨 때는 뉴욕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 커뮤니티 출신의 사람들이 나랑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느끼면서 막 흡수했던 적도 있고 목마른 그런 짐승처럼 막 그렇게 다른 나라 다른 장소의 어떤 감각을 막 흡수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내가 어떤 장소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문장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문장은 자기 기만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는 수년 동안 뭔가를 하고 싶다고 자신을 속였지만 내 행동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증명했다. 원하는 마음이 조금 있긴 했지만 더 많이 원하는 게 따로 있었다. 이게 바로 제 얘기 같았어요. 나는 수년 동안 뭔가를 하고 싶다고 자신을 속였지만 내 행동은 안 그랬다는 거. 그리고 원하긴 했는데 조금 원하는 거였지 사실 더 많이 원하는 건 따로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 더 많이 원하는 걸 결국 하고 있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 그러면서 왜 스스로 이렇게 이거 하겠다고 말해놓고 왜 안 하지? 라고 스스로 좀 들붙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잘 모르는 분야면 일단 신기해, 좋다, 뭐지? 막 이렇게 좀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좋게 말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막 좀 딱 들어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단지 새롭다고 해서 이게 흥미로운 건 아니고 그리고 단지 새롭고 흥미롭다고 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딱 발견하면은 다 내가 그거를 알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공부도 저는 여러 가지 분야의 강의나 공부를 책을 찾아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세상에 너무 재밌는 강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의 직업들 다 내가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막 한 가지 일만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술 비평가, 전시 기획자, 편집자, 작가,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프로필들이 많은데 스스로도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근데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나? 이런 게 언제 점점 현타가 왔냐면은 작년에 몸이 아프면서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자신을 속여서 벌려놓은 많은 것들을 이 저질 체력과 아픈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겠다. 안 그럼 난 진짜 무너지겠다라는 순간이 왔었어요. 물론 뭘 배워보면 뭔가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삶에. 근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 저자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게 에너지 분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나타났을 때 정작 그럭저럭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삶이 그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 틈을 내어주지 못해서 결국 인생을 그렇고 저런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분산돼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활동들을 해봤지만 지금 가장 업데이트된 저자의 어떤 상태는 이거래요. 배움과 글쓰기, 아이와 시간 보내기에 집중하는 지금의 단순한 삶을 더 선호해. 말로는 뭐라고 하든 진실을 보여주는 건 행동이지. 근데 이것도 저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제가 진짜 이 저자도 중간중간 질문을 해서 너 진짜 뭐 하고 싶냐고 그리고 정말 돈을 더 이상 안 벌어도 될 정도로 돈이 많으면 너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멍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을 21번이나 보셨다면은 네, 21개를 다 보셨다면은
저는 배우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책으로 배우는 거. 어떤 사람이 경험이 담긴 책을 보면서. 저는 힘들 때나, 뭐, 기쁠 때나, 뭐, 심심할 때나, 바쁠 때나, 계속 그 책을 너무 읽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돈을 엄청 많이 벌어도 저는 책을 읽을 거예요. 배울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어, 그리고 이 사람도 그랬잖아요. 글쓰기라고. 저는 막 글 한 편 쓸 때마다 맨날, 나 다시는 글 안 쓰겠다고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 보내거든요. 막 혼자 실험하겠다고? 새로운 방식으로 글을 써보겠다고? 근데 일단 쓰고 나면 너무 희열 같은 걸 느껴요, 진짜. 내가 나의 한계를 이번에 또 조금씩 조금씩 뛰어넘은 느낌을 저는 다른 영역에서 못 느끼는데 글쓰기에서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건데 나도? 그리고 갑자기 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아이는 없지만 이분이 아이와 시간 보내기 집중하는 지금의 단순한 삶을 더 선호한다. 이거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어, 불과 몇 년 전에 저는 일 중독에 좀 미쳐 있어가지고, 일에 미쳐 있어서, 가정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 개념이 없었고,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의 그 가장 깊은 내면의 어떤 무의식에서는 진짜로 바라는 게 그런 정서적인 안정이었어요. 내 집이라고 내가 느낄 만한 장소에서 내가 가족이라고 느낄 만한 굉장히 친밀하고 따뜻하고 어, 밀접한 그 관계 속 안에서 시간을 충분히 질적으로 풍부하게 보내는 거. 나는 그거를 진짜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야망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이름을 날려야겠다 아니면은 뭐 뭐랄까 어쨌든 굉장히 눈부신 직업적 성취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스스로 속여오다 보니 진짜 내가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온전히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여유와 내가 원하는 책을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영감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시간을 들여서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삶을 바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로 뭐라 하든 진실을 보여주는 건 행동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가만 내비뒀을 때, 내가 뭐를 가장 자발적으로 많이 하는지, 어, 물론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이제 습관적인 거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어떨 때 가장 의미있게 시간을 보냈다고 내가 느끼는지 스스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말로는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저렇게도 할 거고 이렇게도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저는 계속 읽고 쓰더라고요. 읽고 멈춰서 생각하고 쓰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일이 먼저라서 사람을 이렇게 밀어두고 치워두고 제 일을 노트북 하나 이렇게 두고 하루 종일 뭐 얼굴 찌푸리고 이렇게 글을 쓰거나 문서 작업을 했을 텐데 요즘엔 노트북 한 번도 안 피고 그냥 안 펴고 그냥 지나가는 날들도 있어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되게 단순한 바람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뭘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어도 좋더라고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은 장소에 있고, 심지어 내 일이 원래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뭐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이런 생각도 좀 몇 번 했어요. 음, 어쩌면은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막 이렇게 키우면서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뭐 화초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내 소중한 대상들을 내 집에서 이렇게 케어하면서 지금이 몇 시야 몇 시야 몇 시야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거를 되게 잘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게 어떤 직업적인 성취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는 사실 그런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거를 최근에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보니까 적어도 지금은요. 나중엔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나는 내가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그게 좋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 느낌과 다르게 내 머리로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놔야 되고 저것도 도전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뜬구름처럼 막 이렇게 띄워놓고서는 그냥 막 잡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또 좋았고 그리고 이거 정말로 그걸 하고 싶었으면 진즉했을 거다. 이 말도 솔직히 되게 많이 찔렸어요. 저는 뭐 저 이것도 꿈이었고요. 이 분야에도 관심 있었고 이런 말들을 되게 습관처럼 많이 하거든요. 누가 보면은 무슨 만 가지 분야에 다 흥미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내가 하고 싶었으면 이미 했을 거예요. 또 저야말로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자 하면 실행력이나 추진력은 제가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움직였을 거예요.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었으면. 근데 여태까지 안 해놓고선 아,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꿈이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꼬물거리지?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아니라고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원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면 진짜 헷갈리면 이 저자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그게 진짜 진심인지를 테스트를 해봐라. 네. 이 구절 보면서 저는 이제 유튜브도 생각이 났는데, 뭐 가끔 내가 진짜 유튜브를 하고 싶은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나는 지금 22일째 영상을 찍어서 매일 올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매일 영상을 올리는 게. 많은 유튜브들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자주 그런 편인 건데, 전 어쨌든 매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튜브를 하고 싶은 거구나. 네, 억지로 절대 못할 텐데.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나를 참 모르는구나. 전 제가 유튜브 아직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한마디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그만하고 자신의 진짜 우선순위를 인정해라. 이거 창피한 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냥 좀 배우고 싶고 책 읽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싶어. 그냥 집에서.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쪽팔린 일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근데 쪽팔렸나 봐요. 제가 그 경험의 도서관 내면의 공간 마이클 닐 책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해요.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오그라든다고 생각했다고 막 그런 고백도 했었는데 아니 정말 왜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내가 진짜 행복한 게 뭔지를 알면서 그거를 숨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는지 다른 활동들을 밀어 올리면서 그러니까 계속 살면서 불만족스럽지. 이걸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니까요. 이 질문은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일단 저는 저를 알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거,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약간 나를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 느껴지는 게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박살나고 있다 보니까 나는 진짜 내가 뭐지를 진짜 알고 싶어요, 이제. 나는 누구고? 난 어떨 때 행복을 느끼고? 이 삶에서 나는 어떤 것들로, 어, 내 삶을 구성해 나가고 싶은지. 이거를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알아가기 위해 요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당신이 어떤 일을 했을 수 있어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일을 그만해요. 그만했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과거의 타이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자는 오래된 타이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왕년에 이거 했던 사람이야를 못 버리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새로운 나이고, 난 지금 새로운 도전을 이미 하고 있고, 내 실제 행동을 보면 나는 많은 시간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분야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분야의 직감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과거의 나로 규정해버리는 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있네? 이 분야에서 뛰고 있나면, 그냥 나 이 분야 플레이어다라고 내가 나를 그냥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음, 저는 진짜 직함 표기 물어볼 때 가장 난처해요. 심했을 때는 진짜 한 7개까지 있었어요, 제 직함이. 근데 그 중에 많은 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또 일부는 지금도 뭔가 한 달이 걸치고 있긴 하지만, 몰입하고 있지는 않은 활동들로 저를 소개하고 있는 자신을 최근에 많이 발견을 했어요. 사실 뭐 미술비평가, 큐레이터, 출판사 아름다움, 예술연구소 하얀정원 대표 이렇게 쓰는 게 그리고 나 과거에 이러이러이러한 전시 열었다, 이러이러한 공모에서 수상했고 이러이러한 책을 냈다라고 나를 소개하는 게 맞는데 일견 좀 되게 답답했어요. 나 미술비평가라고 소개되는 게 맞나? 미술비평가가 맞지만 미술비평가라고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지금의 나를 가장 잘 반영하나? 잘 모르겠고, 또 지난 날들에 만들었던 몇 개의 전시를 가지고 나를 설명하는 이게 맞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웹사이트를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늘어놓으면서 그거는 그냥 과거에 내가 했다라고 말을 과거 시제로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현재 시제를 쓰고 있대요. 네. 그게 좀 저한테는 또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음, 참,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받아들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저자는, 어,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좀 무시하는 어떤 강단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한테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거, 더 이상. 네. 그냥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내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나 지금 그냥 이거 원하는 거구나. 단순하게 나를 받아들이는 거?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진짜 오 하고 예스가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신경 쓰는 거를 그만두자. 더 이상 그러지 말자. 네, 그런 얘기. 그랬을 때 얼마나 내가 자유로워지고 노라고 말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빈 공간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게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좀 정말 명쾌하고 통쾌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자가 머리말인가에서도 얘기하는데 나는 글을 되게 간단 명료하게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되게. 그래서 요즘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허덕이면서 바쁘게 일은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에서 아무런 가치도 스스로 못 느끼고 있고 왜 하고 있지 자꾸 의미를 모르겠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과거의 내가 자꾸 나를 발목 잡는 느낌?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고, 나는 계속 달라지고 있고, 정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스스로 또 막는 게 나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함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이 제목이 이거고요. 이 책을 읽고 중요한 거는 그렇구나 하는 걸 넘어서서 내 삶에서 정말 예스와 노를 제대로 하고, 네, 진짜로 내가 나에게 정직하게, 나에게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행동을 바꾸는 거, 네, 그 노력이 뒤따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험의 도서관 여기까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나중에 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 더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